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 시청하는 재미가 2배, 3배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총선이 11대로 들어왔습니다. D-19.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일주일 앞둔 어제 여야 대표들은 나란히 텃밭에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는데요. 그 모습부터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먼저 여당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죠. 대구 경북 TK 지역을 찾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천 잡음과 여러 논란을 좀 수습을 하고요. 대표적인 국민의힘 강세 지역에 가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또 새를 응집하려는 전략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여기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심판해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오늘부터 이야기 좀 들어 조용. 오늘부터 모든 후보를 결정하고 드디어 진짜 선거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 출발하는 시작점이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는 대구인 것이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대구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전국에서 사랑받고 전국에서 선택받겠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의 범죄 세력과 통진당의 후예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주류를 장악해서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을 막겠습니다. 여러분, 대구가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네, 현장 분위기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일단은 국민의힘이 여러 논란 속에 일단 텃밭인 TK도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무성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 먼저 찾은 거다 이런 좀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분위기? 254개 지역 선거 어느 한 곳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죠.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은 TK, 특히 대구 분들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했었죠.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항상 대한민국을 지켜온 사람들이 대구 분들이다. 이런 자긍심을 항상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지금 선거, 이번에 치러지는 선거는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잖아요. 네. 앞으로 임기가 3년 남았는데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만약에 패배할 경우에 남은 3년의 국정을 제대로 운영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대구 분들께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고 또 그 대구에서 부는 바람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까지 우리 정당에 대한 애정을 좀 더 확산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략적 방문이다 보면 되겠는데 일단 김재호 대변인님, 일단 한 위원장 일 보면 한마디로 민주당한테 질 수 없다. 범죄자 연대, 종북 통진당 막아야 한다. 이렇게 좀 강경 발언도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들으십니까? 제가 어제 대구에 7개 후보 선거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대구 갔다 왔는데 제가 좀 놀랐던 게 네. 굉장히 좀 험지나 격려를 해주려고 갔는데 반대로 제가 좀 길을 받고 왔고요. 네. 그 대구 거리에 한 400개 낙하산 공천, 그 국민 추천제라고 하는 낙하산 공천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400개 걸려 있는 게 굉장히 시내에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웠고 거기다가 이제 도태우 후보 관련된 지역구도 엄청나게 지금 막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보수의 어떤 갈등, 분열 이런 게 있다 차원에서 좀 결집을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방문을 하고 발언을 하신 건데요. 네. 사실 그런 우클릭 행보 발언이 수도권과 PK에는 또 악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밝혀진 것만 범죄 확정된 분 사명 공천자가 4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딜레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도태우 후보 말씀하셨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 대구 하면 5.18 관련 논란으로 공천 취소했던 도태우 변호사죠. 지금은 대구 중남구 무소속 후보 등록했는데 인근에 출마한 분들이죠. 최경환, 조원진 이들하고 현지에서 무소속 연대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당연히 안 할 걸로 보이고요. 네. 성격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서로 간에. 예. 그래서 이제 독자적으로 완주할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도태우 변호사가 지지를 일부 얻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제 5.18에 대해서 보수층에서 이제 반감이 좀 있는 거예요. 네. 5.18에 북한군 개입을 검증하자 이 정도 발언 가지고 이제 취소가 됐잖아요.
왜 우리는 이제 5.18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거기에 대한 게 반감 때문에 지지가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 민주당은 천안함에 대해서 북한은 소행이 아니다. 의심을 하는 이런 이제 그 분들도 10명 가까이 공천이 됐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5.18에 이렇게 자꾸 작아지되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이념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은 복당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원래 이제 선거 때마다 다 복당은 없다고 했는데 또 끝나고 나면 이게 복당 안 시킨 적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도태우 변호사 얘기한 것도 사실 보면은 어떤 박근혜 남자들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건데 마침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대구 유세 돌고 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자택으로 찾아뵙기로 했다. 이런 깜짝 공지를 했는데 과거 한 위원장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비서실장께서 난을 두고 대구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아니요. 아, 혹시 이제 그 저 박근혜 대통령 만나신 이미 이 생신 선물로 저희가 제 뜻을 드려 전달했고 덕담 듣고 왔다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혹시 만날 계획이나 아니면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박 전 대통령 포함해서 우리 사회의 원로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싶은 생각이 늘 있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과거에 이런 얘기했었고 이번엔 처음으로 이제 박 전 대통령을 만나겠다는데 정관대 대표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전통 보수층 민심 달래기 행보로 봐야 됩니까? 뭐 일각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우스갯소리로 선거의 여왕 박근혜 치트키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정통 보수 세력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토끼는 좀 무시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는 분들도 좀 있던 걸로 압니다. 근데 우리 당에서는 민심을 반영한 상당히 유연한 정치적 행보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태도를 평가하고 있지만 반대로 강성 지지층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집토끼는 잡아놓은 물고기로만 생각하고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행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번에 탄핵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악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이제 풀고 가야 하는 게 어쩌면 정치인 한동훈이 가진 숙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상당히 뭐 악연에 있었지만 대통령 선거 과정 또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관계 개선 차원의 많은 그 공을 들였었는데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어제 텃밭인 호남의 심장부죠. 광주를 찾았습니다. 자, 총선 승리 다짐하면서 전통 지지층 마찬가지로 결집에 나섰는데 자, 먼저 이 대표 목소리 듣고 얘기 나누시죠. 이번 4월 10일은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 5.18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폭도로 매도하는 그 정신 나간 집단들, 반역의 집단들을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입틀막, 칼틀막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권, 국민을 업수히 여기는 무례배 정권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권력이 뭐라고 그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대검으로 찌르고 곤봉으로 뒤통수를 내리치고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 험한 짓을 한 정치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 전신 곧 국민의힘 아닙니까 여러분? 네, 박수홍 최고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일단은 보면 굉장히 비장한 표정부터 해서 광주를 찾아서 그런지 어떤 표현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수위가 높아지는 것도 좀 볼 수 있었는데 어떤가요? 지지층 결집을 위한 어떤 포석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지지층은 좀 많이 결집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이번 선거 자체가 이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다라고 제1야당으로서 굉장한 책임감을 갖고 치르는 선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설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그동안 자행돼 왔던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정신에 굉장히 반하는 그런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이제 카이스트 졸업식에서도 그렇고 그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하러 간 곳에서도 그렇고 국정 기조를 전환해달라 또는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철회해달라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다가 입이 틀어막히고 들려나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입틀막 정권이다, 반민주 정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결국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적인 선거이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들께서 판단해달라 이런 호소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표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손정표 변호사님,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최근 사퇴했죠. 황상무 전 수석 관련해서 뭐 비판 언론 획갈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패러디도 했는데 수위가 굉장히 좀 높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그 황상무 수석의 발언을 저는 180도 왜곡했다 봐요. 왜곡이다. 예, 황상무 수석이 이제 뭐랬냐? 옛날에는 이제 그 획갈 테러도 있었고, 80년대. 예, 옛날에는 그리고 이제 그 세무조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주 구속도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이런 이제 언론에 대해서 회유 협박 안 한다. 이게 핵심인데 오히려 이제 그 뒤에 안 한다는 걸 빼버리고 오히려 이제 그 옛날에 있었다는 그 획할 이걸 가지고 이게 마치 MBC 기자를 협박한 것처럼 이렇게 180도 사실을 왜곡한 거예요. 물론 사퇴는 했지만 따라서 이제 이걸 가지고 마치 이게 칼로 털어막았다. 이거야말로 이게 명백한 저는 가짜뉴스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발언 수위가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권력 해소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겠다. 그다음에 임기단축 개헌하겠다. 이게 오만의 극치입니다. 우리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역풍 기억나죠? 우리 국민은 집단지성 위대합니다. 3년이 남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탄핵하겠다. 여기에 누가 동의할까요?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오만하게 가면 선거의 바람은 언제나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정광래 대변인 한마디 하시면요. 네, 저도 뭐 짧게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 예. 어제 이재명 대표가 광주에서 한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건봉으로 뒤통수 내려치고 총으로 쏴 죽이고 이게 국민의힘의 전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우리 지금 당사에 3명의 존영이 걸려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대통령이 걸려 있는데 이 쿠데타 세력 처단해서 역사적으로 평가한 게 김영삼 정권입니다. 근데 이 우리 집단에 대해서 곤봉으로 뒤통수 내려치고 총으로 쏴서 죽이고 한 사람들의 후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발언이었다고는 하지만 분노를 일으켜서 상대방을 악마화시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치가 지금 대화 타협 이게 실종된 거 아닙니까? 대통령 되겠다는 발언이 저런 발언을 공공연한 장소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재호 대변인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적절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저는 우리 정광재 대변인님 뭐 심정은 알지만 선거를 앞두고 그 마음은 알지만 국민의힘이 민정당의 후손이고 민정당이 어떤 당입니까? 전두환 노태우가 만든 당 아니겠습니까?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말씀은 좀 너무 나간 말씀이시죠. 민정당을 부정하십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민정당과 이 민정당의 전신이 이제 민자당이 되고 그게 새누리당, 신한국당 됐고 했던 부분은 이해하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역사적인 평가를 마지막으로 종결시킨 정권은 우리 김영삼 정부였고 지금도 우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루어진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이른바 총선 낙관론 경계령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데 그 얘기도 한번 듣고 오시죠. 인천의 민심이 대한민국의 천심이다. 인천의 14석이 당선되면 200석을 우리가 당선시킬 수 있다. 과도한 의석수를 자신하거나 또는 과도한 정치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이런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러한 개인적 언급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네, 강력하게 경고한다. 입단속하자 이런 얘기인데 김재호 대변인님 일단은 200석 얘기가 또 잊을만 하면 나오고 하거든요. 일단 자신감일 수도 있고 어떤 바람일 수도 있는데
좀 조사들이 좀 유리하게 당내에 좀 나오는 거 있어서 좀 근거가 있이 얘기하는 건가요? 뭔가요? 일단은 민주당 선거 압승이라는 그런 후보들의 말씀은 전혀 근거가 없고 근거 없다. 천부당 만부당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 원래 이쯤 되면은 후보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인용을 해서 뭔가 좀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선거 바람을 일으키려고 좀 오바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저희 당 현실을 보면은 원내일당 진보 세력 가반을 좀 자체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하루에 365km 그다음에 생목으로 선거 유세하고 있고 저 같은 당원도 어제 대구 가서 7개 후보 방문하고 왔습니다. 네. 엄청 절박하고 이런 상황인데 무슨 선거 압승입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기니까 우리한테 찍어라 이런 취지로 좀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예, 받아들이면 맞습니다.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